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날씨도 좋고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듯하고 제 정신도 돌아온 듯해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네요. 아무런 마음의 상처 없이 지낸다는 건 거짓말이고 조금의 상처가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한 해가 지나면 사라지긴 하겠죠. 서론이 좀 길었네요. 제가 결혼한 지 고작 2년 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마음 먹었을 때 남편도 그렇고 시댁 사람들도 그렇고 순전히 저의 성격 탓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한 번 아닌 건 영원히 아닌 것이고 만일 제게 칼을 꽂으면 그 칼을 뽑아 상대방에게 꽂아버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당한 게 있으면 두 배로 갚아주는 그런 성격이죠. 지랄맞다 했고 별것도 아닌데 난리치는 거라 했습니다. 그날 저 완전 돌아버렸었거든요. 남편 놈하고 몸싸움 했고 시어머니 패대기 쳤고 말리는 시아버지, 특히나 지랄났다라고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폐악질을 부리는 거냐 하는 짓거리는 시아버지 밀쳐버렸습니다. 자기 엄마 패대기 치니 달려드는 인연전연하는 시누이 머리채 다 잡아 뜯어버렸고 저도 만만치 않게 입에서 더러운 말들 나갔죠.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니들 같은 것들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 끝장내 버릴 거라고. 온갖 집기를 다 부셔버렸고 남편놈이 그렇게 아끼고 아껴하던 TV 골프채로 부셔버렸습니다. 같이 살 마음 없었고 이판사판 공사판이었기에 난동 부렸죠. 미친 사람이 되어서 말이죠. 제가 저렇게 한마디로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시댁 사람들의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의 뻔뻔함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2년차가 되었을 때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우리 엄마.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 엄마였는데 쓸쓸하게 혼자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엄마의 운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인정할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 탓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처음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제게 약속을 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결혼을 하면 저희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요. 그래서 당시 살고 있는 집부터 모든 것을 다 엄마가 해주셨었습니다.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모든 돈을 꺼내 주셨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시댁에서도 용인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혼자 사시는 사돈 사위가 모시는 것 흠 아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좋은 사위라고 훌륭한 사위라고 우리 집안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댁에서 집, 결혼에 필요한 비용 다 해준다고 했을 때 미안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면목 없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란 사람은 제게 이런 며느리 없다고, 이런 사돈 없다고 입만 열면 그리 말을 했었고 자기 아들이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된 것이냐고 눈물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쇼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 받았습니다. 왜냐면 남편과 저만 사는 곳이 아니라 저희 엄마도 같이 사는 곳이니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를 다름 아닌 당신들 아들이 사위가 모시고 산다는 부분을 허락해준 시댁 사람들에게 고마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단비도 넉넉하게 줬었고 고마운 마음, 표시, 돈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엄마의 집을 옮길 때쯤 엄마가 갑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말이죠. 애초에 엄마와 같이 살 것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집이었고 그래서 엄마의 돈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간 곳이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싫다,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며 마다하니 황당하더군요. 남편도 마음만 받지 말고 함께 사셔라. 사위 평생 미안하게끔 생각하게끔 하실 것이냐 하면서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2년만 있다가 지금 엄마의 주변 정리를 해야 하니 그것만 끝나고 나면 함께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왜 엄마가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결혼하고 좋아하는 신랑하고 근사한 집에서 단둘이 사는 것에 미쳐서 그만 엄마의 뜻을 받아들이고 말았네요. 엄마가 왜 저희 집에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았었는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싸도 너무 싼 신우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엄마를 보내는 과정들 다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니까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가장 좋아했던 건 바로 시댁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선 슬픈 눈을 하고 있는데 말할 때마다 온통 다 제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었거든요. 가장 처음 시어머니가 한 말은 이제 들어가 살 때가 되었는데 딸이랑 사위랑 살 팔자가 아니었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그 말에 맞장구를 쳤고요. 그리고 저보고 슬퍼하지 말라 하더군요. 원래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라고. 딸 행복하게 좋은 집에 사는 것 보고 돌아가셨으니 여한 없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팔자가 그러신 게야. 딱 들어갈 때 되니까 그렇게 급작스럽게 가셨잖니?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휴, 사돈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 들지만 그래도 나도 내 자식 생각하는 이기적인 엄마 마음으로선 어쩌면 다행이란 생각도 드는구나. 서운하겠지만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란다. 그러니 이제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러게 엄마, 사람 팔자라는 게 있다고 하더니 정말 무섭긴 하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참 인생 허망하네.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실 운명이었고 어찌 되었든 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 말 고깝게 생각하면 한없이 고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시누이 말, 저건 지까짓게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라고 무시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남편 모두 다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데 그래서 그날 터지고 말았던 거였죠. 시댁 사람들은 엄마가 떠난 그 자리를 자신들이 채워야 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엄마가 해준 그 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들어와 살겠다는 이야기였죠. 시부모님 전세 살고 있는데 이중으로 돈 들어갈 일 뭐 있느냐. 원래 사부인 모시고 살려고 했었던 계획이었으니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 살겠다. 사부인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신 이유가 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라는 그지 같은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엄마 잃고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이제 니네 집 한 자리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말하는 시부모. 때를 가려가며 말을 해야지.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그게 도리에 맞는 거라며 부추기는 시누이. 그리고 남편놈. 이것들이 미쳤나 싶었네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할 거면 다들 나가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누이가 완전 흥분을 해서 다 뻘리더군요. 시댁 사람들의 속내를 말이죠. 시누이는 찢어진 입이라고 잘도 나불거렸는데 그 말에 저 이성 잃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 앞에서 집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일인데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시누이 그러더군요. 어쩌면 잘된 일이라고요. 지금 돈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좋게 돈 생길 일이 생기는 거냐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언니, 지금 이 상황이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차라리 나는 엄마랑 아빠가 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언니 저 결혼 이야기 나오는 거 알죠? 저는 언니처럼 든든한 부모백 없어서 많이 해가진 못해도 어느 정도 해가야 하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나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 전세자금 빼서 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할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받아줘요. 언니도 헛헛한 마음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채우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놈의 지지배. 지금 그 말을 뭐하러 해. 꼭 네 결혼자금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것 같잖아. 그리고 니네 언니가 모른 척할 사람이니? 얘, 지금 제 말 신경 쓰지 말아라. 애가 어려워서 말을 못 가려 해서 그러는 거야. 이 지지배야. 얼른 언니한테 사과 못해? 헐, 엄마, 왜 그래? 엄마랑 오빠가 그러지 않았어? 언니 오빠한테 미친 사람이라며. 그래서 친정 재산도 다 가져오고 하는 사람이라며. 그리고 언니네 엄마도 오빠가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 안 그래? 그런데 언니 지금 좀 이상하잖아. 내 결혼식 비용 이야기 안 했다가 언니가 돈 안 해주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 확실하게 답을 받아 놓아야지.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안하지. 지금까지 언니 말 잘 듣더니 갑자기 화내고 같이 살자 하니까 어이없어 하잖아. 뭐겠어? 오빠 약발 다 떨어졌단 얘기야. 그러니까 얼른 챙길 건 챙겨야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해 빠졌어?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돈 들어갈 때 많단 말이야. 엄마 아빠 다 받았잖아. 시어머니는 시누이 입을 막았고 시누이는 그 손을 치우면서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었냐고.
지금 언니 행동 보니까 합가는커녕 돈 한 푼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정신 나간 것들이었고 그동안 제 앞에서 웃으면서 살살 거렸었는데 속으로 혹은 지들끼리는 저런 생각들을 먹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친정돈 빼돌린 며느리, 남자한테 미쳐서 지네 엄마도 돌보지 않는 며느리, 그리고 제 앞에선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싶다 했지만 뒤에선 엄마에게 오지 말라 했던 남편놈, 제가 등신 천치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2년 동안 헤헤거리며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었고 남편놈의 아내로 살고 있었고 그들과 동거동락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난리쳤습니다. 뭐라 할 말도 없었고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개 난리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미친 사람 마냥 그들에게 몸 날렸습니다. 어른이고 뭐고 없었고 아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들과 몸싸움했습니다. 결국 이웃집에 신고를 경찰들 왔고 그나마 정신 온전했던 시아버지가 이야기해서 경찰들 돌려보냈고 저는 경찰 돌아가자마자 다들 꺼지라고 내일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들을 쫓아냈죠. 밤새 잠도 못 자고 머릿속은 복잡한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 건지 현실 감각이 없어지더군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신우이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는 거라고, 피차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거니 서로 용서하고 오해를 풀었으면 한다 했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저를 마치 타이르듯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저를 안쓰러운 눈빛을 하고 쳐다보는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 가면을 벗으라고요. 그만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탓할 생각 없다. 내가 남자한테 미쳐서 엄마 주머니 홀랑 털어먹은 것이고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보였을 것인데 남자한테 미쳐서 미쳐보지 못한 것이라고 다 제 탓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내 탓이라고 해도 내 등에 칼 꽂고 내 뒤에서 모략질한 건 참을 수 없다 했습니다. 뒷구멍에서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건 참을 수 없다 했어요. 이혼소송 바로 할 겁니다. 피차 서로에게 가한 폭행이니 쌍방이라고 치겠는데 만일 고소할 생각이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저는 오해를 풀 생각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없습니다. 싸가지 없는 신우이년 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용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되는 것이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몇 배로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거든요. 저 나름 알아서 준비할 테니 대응을 하든 방어를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죠? 이혼소송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바로 제 명의의 카드를 모두 다 정지시켰습니다. 바보 같게도 제 명의의 카드를 시보님과 남편이 쓰고 있었거든요. 바로 다 사용 중지 신청을 해버렸고 그리고 부끄럽게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시댁이 이용당한 저희 사정을 변호사에게 모두 다 말을 하고 결혼 시작 단계부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들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거의 다 시댁에 들어간 돈이었고 남편에게 들어간 돈이었죠. 그리고 그날의 일들, 본래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 약속을 했었지만 중간에 방해를 한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결혼식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다 받았었다는 이야기,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는 이야기, 신우이에게서 나온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지요. 아이 없었기에 그 부분을 신경 쓸 것 없었고 제게는 심플하지만 돈 없고 저 없으면 한 푼 아쉬워할 그들 입장에선 많은 부담이 가는 액수를 위자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준 아파트는 팔아버리고 저는 바로 이사를 해버렸고요. 가전제품들은 부셔진 것들도 많았기에 버릴 것들은 버리고 다 중고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하물며 그 집에서 입었던 속옷까지 싹 다 버리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기억들을 모조리 지우고 싶어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그 잎사고 지 생각만 하는 신우이, 결혼 이야기 나온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신우이와 결혼할 남자 여러 번 만났었고 연락처도 주고받은 사이였었는데 어찌 제가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 남자에게 연락을 취해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고자 한다 했습니다. 처음 남자는 머뭇거렸지만 인생 구제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얼른 자리를 마련하라고 독촉했죠.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 신우이 그리고 시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똑똑히 다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를 잃었는데 내 앞에서 결혼 비용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하물며 그날 신우이는 제 엄마의 사망보험금 이야기까지 거론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지왕과 사돈 맺고 싶냐고. 나는 지금 이런 사람들과 산 2년이란 세월을 도려낼 수 있다면 도려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으면 결혼하라 했습니다.
대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 완전 거지 신세라고. 돈 나올 것도 없고 빚만 있는 집안이니 귀한 아들 빚잔치에 끼워 넣고 싶으면 결혼 성사시키라 했습니다. 결국 신우의 결혼을 깨져버렸고 저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지만 뒤는 결혼이 깨진 것이지만 저는 엄마를 잃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정신 놓고 인사불성된 상태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죽도록 패버렸습니다. 고소를 하든 말든 어차피 신우이가 먼저 제 머리채 잡았으니 선빵을 날린 건 신우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인연 끝을 냈습니다. 그날 기억들, 이혼의 기억들,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가장 상처가 되는 건 왜 그렇게 바보 같았었지? 왜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했었지라는 저에 대한 자책감입니다. 그냥 내 앞에 것만 받고 앞에 사람 말을 전적으로만 믿기만 했던 맹한 저의 행동에 대한 자괴감이지요. 욕먹을 거 각오하고 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욕해주세요. 저는 정신 차려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 조금만 다독거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이 이 세상 혼자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여자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